이번 시간에는 수능 문해력 특강으로 실제 수능 법학 지문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접 고민하고 틀려본 뒤 강의를 들으면 출제 의도와 사고 과정이 훨씬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순한 정답 해설이 아니라 지문을 읽는 방법,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선지를 판단하는 사고 과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문의 핵심은 법 해석입니다. 법은 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조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리 해석입니다. 즉, 단어를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능에서는 법 해석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를 자주 묻습니다. 정답은 항상 물리 해석입니다. 하지만 물리 해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체계적 해석입니다. 조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의 구조와 앞뒤 내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법을 만들 당시 입법자가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물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이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담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담보라고 하면 보통 보장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같은 단어라도 법적 맥락이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진다. 이것이 법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유상계약에서의 담보입니다.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이 있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는데 엔진이 고장 난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즉, 유상계약에서 담보란 거래한 물건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채권에서의 담보입니다. 여기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담보 물건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에서의 담보는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보증입니다. 보증은 담보의 한 종류인데 사람이 대신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 채무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채무가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이를 부종성 또는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보증계약은 일반 계약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인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수능에서는 보증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다 라는 선지를 자주 틀린 보기로 출제합니다. 최근 법은 보증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구 부탁으로 무심코 보증을 섰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보증기간이 없으면 3년으로 제한하는 등 보증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수능에서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가? 까지 이해하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반 보증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대 보증인은 이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바로 당신이 전부 갚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인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 한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번 지문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법 해석은 물리 해석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같은 단어라도 법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셋째, 유상계약의 담보는 물건의 가치 보장입니다. 넷째, 채권의 담보는 채권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연대 보증인은 일반 보증인보다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 5가지만 정확히 기억해도 이 지문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3점짜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문의 담보 책임과 지문의 보증 연대 보증을 모두 연결해서 판단해야 하는 통합형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기를 볼 때는 먼저 1. 담보 책임인지 2. 보증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은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문에서는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을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은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2번 역시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의 원칙은 손해배상입니다. 하지만 하자가 너무 커서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은 유지되고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지문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문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연대보증 특약이 없습니다. 즉, 병은 일반 보증인입니다. 일반 보증인에게는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검색의 항변권이란 주채무자에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니 먼저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하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에서도 병은 을에게 강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 는 사실을 갑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보증계약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증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민법은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은 조금 어려운 보기입니다. 지문 마지막에서는 연대보증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법 취지와 문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 역시 지문의 내용을 반영한 보기입니다. 현재 ACT 집중관리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ACT 집중관리반에서는 단순히 자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학습 일지를 작성하며 하루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수능 문해력 특강을 진행하여 법,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비문학 지문을 함께 분석하며 지문을 읽는 힘과 사고력을 키워드립니다. 혼자 공부하면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ACT 집중관리반은 매일 학습 일지 작성, 체계적인 학습 관리, 문해력 특강, 일일 피드백을 통해 끝까지 공부 습관을 만들어드립니다.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ACT 집중관리반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차이가 결국 성적의 차이입니다.